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9월의 급락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환율을 놀리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부터 계속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더니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가는구나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장의 열기가 더해지는 모양새가 지금 맞춰지고 있죠. 기회가 시장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늘 이제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회 요소들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가면서 그 기회를 잡는 준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속썩이는 종목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신다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또 마련돼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린 위원이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연말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 강연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디에 주목해서 기회를 뽑아야 하는 건지 아이린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요. 우리가 또 이번 주 한 주에 림파고에서 공략했던 주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그 주도주들이 내주에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본다면요. 나스닥이 무려 8%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이틀간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훈풍이 불어졌는데요. 자, 이제 보니까 10월 달에 인플레 수치를 보니 이번 주 보니 7.7%로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내달에 인상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훈풍을 일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또 오늘 또 나온 이슈는 있었죠. 이제 방역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겠다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격리를 10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8일 정도까지 이제 이틀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를 한다는 점이 이 점이 이제 시장에 또 한 번 더 훈풍을 불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우리가 크게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혹시 숏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도 강의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 시장을 굉장히 우리가 상승을 만끽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좀 힘들었다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벌어보자. 그리고 내주도 마찬가지 열심히 벌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상원에서 또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숏커버링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숏 스퀴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간 숏 스퀴즈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주까지도 이런 시장 흐름이 크게 다시 많이
갑자기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이게 아니라 상승 흐름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 실현하는 흐름도 보여졌고요. 시장에 또 FTX 파산 보고서 신청이 또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또 급락을 하고 화폐 가격도 또 급락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시장 장중에 한 차례 이제 악재로 좀 작용했는데 큰 여파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JP 모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차후에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 규제가 예전에 규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작은 이제 규모의 거래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화폐 쪽은 암호화폐 쪽 시장이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뭐 부정적인 이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도 바라봤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한 주간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본다면은 시티그룹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이제 뭐 내년 1분기 아직은 이번 연도는 괜찮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와줬는데 이제 박스권 돌파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잠시만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 자리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돌파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2,300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2,300포인트인데요. 2,300을 돌파해버리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죠? 포트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아랫단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어진 종목들, 수급 위주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50% 정도는 대형주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져갔다면 지금쯤이면 수익이 굉장히 적어도 한 20%에서 30%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한 주만 움직인 것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지금 지수가 전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 나스닥이 7% 급등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7% 급등한다?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3%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2,000 지금 500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2,500선 돌파했을 때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다면은 상단 같은 경우는 지난전 고점 부근 2,550선 정도 이제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한 주간 전망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잠시 본다면 자 코스닥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겨우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고점 돌파를 본다면은 이 아랫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코스피는 선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방을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떠서 시작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이렇게 선방을 해주면서 바이오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거 전일장 우리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고 30%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좀 없었는데 어제 이제 ABL 바이오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본다면 바닥권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료가 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내주도 함께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적당하게 이제 바이오주들도 한번 다시 갈 때가 됐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쪽은 좀 약간 흐름이 보여졌지만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내주에도 이제 우리가 바이오 좋은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많이 쉬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지켜보시면 내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어제도 너무나 뜨거웠던 종목이죠. 지금 굉장히 핫한 쪽이 우리가 본다면은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제가 지금 네옴시티만 해도
지금 몇 주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거의 매주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재건주와 함께 네옴시티를 말씀드렸는데,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죠. 네, 너무나 많은 가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움직였던 것이 건설 쪽이나 건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쪽? 재생에너지, 신재생, 신재생. 신재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재생에서 뭐 태양광도 있었죠. 이거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풍력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고 수소도 같이 함께 움직여주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핀텔이라는 종목은 바닥권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요. 이날 잠깐 보면은 이날 우리가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4차 하락. 자, 5일 동안 음봉이 나왔거든요. 5일 동안.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 첫 번째 VI가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VI가 들어가는데, 자, 이날이 중요한 날이고요. 자, 이날부터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자, 편입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날 VI가 들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이내 물량 나오면서 밀어버리는데, 자, 내용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걸 차트로 설명할 게 아니라 내용이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것인데,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장중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분봉을 보시면요. 잠깐 분봉을 보시면 핀텔 이 종목 한 종목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3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포착을 했고요. 자, 이 자리에서 포착해서 자,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주고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크게 밀리지 않고 1시간 넘게, 2시간, 3시간 넘게 밀리지 않고 잘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하죠. 물론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은 어제 장도 20%대 잘 마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핀텔이 한번 움직여줬는데, 자, 우리가 지금 건설 쪽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옴시티 중에서 이제 핀텔이라는 종목, 핀텔이라는 종목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주도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GN원 에너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열, 그리고 수열, 냉난방 시스템 국내 1위 업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하수법 개정안이 일단은 발의되면서 이 이슈로 지혜는 에너지가 움직였는데요. 자, 지혜는 에너지가 첫 번째 탄력을 받았을 때 이날 보시면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밀어버렸죠. 자,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무도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 당연히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매물도 나오고 그렇지만 크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빵 하고 터져준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소 쪽도 네옴시티에서 수소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럼 수소에서는 우리가 두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GN원 에너지도 우리가 수소를 좀 보셔도 무관하고요. 또 동아화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날이 포착이 잘 되어서 우리도 이날 좋은 마지막에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난 뒤에 림파고 이날 좀 쉬었지만은 그 다음 날도 이날 좋고 그 다음 날 살짝 밀어내는 구간, 이 구간이 또 멋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음봉에서 잡으신 전략이 좋으신데, 자,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한번 포착을 했었는데 이 저점에서 그리고 이 13,000원 전후에서 이렇게 우리가 포착을 했었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내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가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아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화성 이제 수소 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서는 두산 퓨어셀.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게 뭐냐면 노란 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딱 말씀드리는 부분이 SPO셀. 바로 SPO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25%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SPO셀, 두산 퓨어셀. 근데 두산 퓨어셀보다는 두산 퓨어셀 1우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탄력은 두산 퓨어셀 2UB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산 퓨어셀 2UB가 좋다 말씀드렸는데, 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두산 퓨어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최근에 두산 퓨어셀 흐름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타고 있으니까. SPO셀은 단기적인 탄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한 번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고, 노란 톡방에 모두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가줬어요. 동아화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2번 포착을 했는데요. 자, 이날 포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뒤따라가서 그 다음날 이 길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들어갔고요. 10,000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길에는 무려 15%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길에도 마찬가지 초반에 들어가셨다면은 동일하게 전일과 비슷하게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죠.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수소 쪽에서는 탄력이 제일 강하더라는 겁니다. 앞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풍이라는 종목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자, 이 종목은 사실상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가자. 내년을 바라보고 가자. 최근에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많이 움직였죠? 금양. 네. 그러면 금양 못지않게 영풍이라는 종목도 언젠가 1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봤고요.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5주씩 5주씩, 10주씩 매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쉬어가다가 너무 일찍 파동이 나왔습니다. 너무 일찍 파동이 나왔지만은 좋은 수익이 나와줬죠. 그래서 빵 하고 터졌고요. 이날 제가 넥스트 레벨에서 이 구간에 70만 원 전후 구간에 있을 때 넥스트 레벨에서 자, 전고점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고점 부분까지 터치가 나왔죠. 그런데 전고점까지 물리신 분들은 한 번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역시나 좀 한번 밀었다가 쉬었다가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내년을 바라보고 가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영풍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내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사실 때는 벌써 평단가가 74만 3천 원입니다. 자, 이 종목이 100만 원 언제 돌파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20% 10% 담는 그런 불상사는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차분하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멘탈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하시는데 한 주씩, 두 주씩, 세 주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질 때마다 자, 나 진짜 사고 싶다 하시면 이 자리에서 한 5주 사시고요. 그리고 또 밀리면은 또 5주 사시고요. 또 밀리면은 또 5주 사시고요. 그죠? 또 5주 사시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분할로 담으신다면은 우리가 적금 들어서 이자가 아무리 이율이 좋더라도 주식만한 게 없습니다. 개인분들이 대박 나실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바라봐도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워낙 시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정리할 게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준비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좋은지 비전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바로 보고 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시각을 넓혀서 이제 조금 더 섹터별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추려서 전략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전략 바로 이어갈게요. 바쁘세요. 오늘 아이린 위원께서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옮기신 자리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정신없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 뭐 네. 홍길동처럼 네. 이동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은 10월부터 우리 시장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흐뭇한 수익을 누리고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도 꽤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도움 될 만한 전략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전 전략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도 네옴시티를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제 우리의 빈살만 왕세자가 드디어 이제 오신다 하니까요. 임박해가지고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5대 그룹이라면은 이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롯데그룹 그리고 이제 SK 그리고 LG그룹까지 해서 5대 그룹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같이 회동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잘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많이 올라갔던 쪽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적당하게 허리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오히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기 윗상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지 마시고 오히려 아랫단에서 스타트하는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수주가 성공하게 되면은 일단 제2의 중동붐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가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해인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일단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로봇주들을 굉장히 못 갔지만은 내주에는 로봇주도 한번 움직임이 탄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 갔던 쪽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네옴시티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재건주도 마찬가지 해서 한 40% 그리고 드론을 20% 드론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CEO가 또 방한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 바이오주가 20%, 또 현금을 한 20% 정도 이렇게 전략을 두시고요. 여기 이 부분을 포트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진행하시면 좋겠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아침에 다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떠서 시작하다 보니 그 전날 잡지 않고서는 중간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종가 부분에 솔직히 마이너스 1, 2% 많게는 한 3, 4%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뜬 종목보다는 아직 덜 갖고 모멘텀이 남아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롯데 해서 이런 그룹 총수들 만나면서 회동이 이어졌다 하면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장황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인트 찍어드리는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핫했던 부분이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움직임이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와주었는데 오히려 풍력 쪽은 바닥에서 반등이 차분하게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원에서가 아닌 상원에서는 이제 박빙이 되다 보니 이제 민주당이 또 선전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재생, 신재생 에너지들이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87대 13에서 87이던 이제 태양광 비중은 60으로 낮추고 풍력 같은 경우는 13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해서 한 주간 지속적으로 풍력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 CSE 윈드가 차분하게 계속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뒤따라서 풍력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뭐 경쟁 입찰 제도도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를 인해서 수주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이어질 것이고 성장성도 확대될 거다. 특히나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이제 증설 얘기도 나오는 CS 윈드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재생 에너지에 이제 세액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리 IRA 이 제도 때문에 내년에는 풍력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최근에 또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전일자 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나온 건요. 세계 최대 풍력 단지인 혼시2가요. 샘코 푸마린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샘코프 마린이라고 해서 회사가 있는데 덴마크 국영 기업 CS 윈드의 일단은 CS 윈드의 이제 판매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스테드라고 있는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혼시트 프로젝트에 뭐 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풍력 관련한 이슈가 하나 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지금 자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고점 돌파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풍력 관련주에서는 앞서서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내주의 드론 뭐 CEO가 관련해서 에어버스 CEO가 방한하는 데 이슈가 있었고 국내 기업하고 에어택시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해서 뭐 무인기도 들어가고요. UAM도 들어가고 뭐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들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못 움직였는데 그쪽도 탄력이 나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은 저는 베셀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종목들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바이오 쪽도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오히려 공개 방송에서 느긋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혼자 출연하셨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앞으로의 챙겨봐야 할 이슈도 많은데 네,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은요. 다음 주 비전 전략 첫 번째 네옴시티 재건 테마 40%, 드론으로 20%, 바이오 20% 기록해 주시고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추가된 내용 같이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쭉 살펴보고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여전히 열려 있고요. 01333668288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카카오뱅크고요. 오, 카카오뱅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000원에 20% 주고 있습니다. 33,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 얼마나 이제 마음고생 심하셨어요. 예. 야, 어제 또 20% 넘게 급등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버텨야 하는가,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팔아야 하는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과 통화해 보십시오. 예. 예,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3,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중이 20%시네요. 지금은 사실 평단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000원 정도면 약간 어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면 크게 오히려 좀 일찍 못 담으신 게 좀 아쉬운데요. 지난주에 만약에 물어보셨다면은 제가 좀 비중을 좀 낮추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좀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3만 원 정도 맞추신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이제 상승 흐름 탈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격 전략은 비중을 조금 높이셔서 3만 원 정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로 보면 알리페이 플러스에 합류도 됐고요. 중국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괜찮게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데 상단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항시 이런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요.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지를 뉴스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덜 올라가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타이밍도 일찍 잡으실 수 있고 평단도 훨씬 더 빨리 낮추실 수 있고 그렇다면은 어제 같은 날 급등이 나왔을 때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홀딩해서 더 여태까지 기다렸던 만큼 기회비용을 우리가 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다소 좀 늦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쉬운데 그치만은 33,000원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태까지 기다려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달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평단을 조금 더 낮춘다면은 29,000원대, 29,000원대로 만들어 두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격 단가 좀 비중 좀 확대하셔서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한 3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요. 내가 매수가가 29,000원대를 만약에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는 비중이 많으니까 일부는 매도를 하시고 자, 일부는 조금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은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급등했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가를 3만 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권에서 익절한다기보다는 매수가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9,000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비중이 많은데 수익이 5%만 올라가도 내가 기회비용은 다 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29,000 할지 3만 할지 29,000 하시면 제일 좋다. 그래서 29,000 하셔가지고 꼭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꼭 그러면 수익...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부분은 그 간략하게 예. 또 받겠습니다. 예. 요거 혹시 손절가를 잡으면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자, 손절가. 이런 종목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카카오 그룹 쪽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전일 같은 경우 카카오, 네이버 둘 다 떠서 시작을 해서요. 급등이 나왔죠. 이제 이런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한다.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오히려 비중을 빨리 태우셔가지고 수익권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손절이라고 한다면 33,000원까지 안 가고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서 무조건 수익을 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크게 없으니까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알겠습니다. 중간에 불안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꼭 수익으로 전환돼서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체크해 봤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 문자를 볼 텐데요. FNF 홀딩스 23,568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더 올라갈까요? 하셨는데요. 요 가격대 보니까 이건 추가 매수를 하신 단가네요. 그런가요? 평단가인데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간 주가가 급등을 해서 거의 네. 이제 평단가 근처 맞춰진 상황이거든요. 네. 더 올라갈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두 차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FNF는 아무래도 조금 FNF가 사실 우리 나이키 있잖아요. 예. 나이키보다 이제 MLB가 비싼데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보다 비싸요? 그렇죠. 예. 오,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운동 MLB가 브랜드를 중국 몰랐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이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원자재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의류 예.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방역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의류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탄력이 좀 더 나온다면은 25,000원 이상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25,000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인데 지금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7,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이라고 오늘 올라온 것이 14,000에서요. 무려 25,000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예. 참고하시고요.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을 꾸준하게 뭐 5%니까 10%니까 큰 의미는 네. 없는데요. 매수가가 조금 무조건 본인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시면서 상승 시에는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중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21,000원, 2,000원 전후라면은 10%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은 23,000원이기 때문에 5% 정도가 적당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이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겠다 하시면 오히려 2만 원, 21,000원 정도의 비중을 또 더 담으셔야 되니까요. 예.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1,000원 정도 가면 또 사고 25,000원 가면 수익 내고 나오고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신산업 보겠습니다. 오, 애청자인데요. 문자는 처음 드립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21,7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어제 급등하면서 손실폭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손실 영역입니다. 18,800원 종가거든요.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700원이신데요. 예.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이 좀 못 가다가 다시 탄력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명신산업은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장중에 VI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종목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나왔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권에서 전일 같은 경우 장중에 14%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종가는 한 10%대 마감을 해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또 저점이고 하기 때문에 평단은 무조건 낮추시면 좋겠다. 그럼 평단은 얼마 정도 낮추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면은 최대한 한 자리로 낮추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은 2만 원까지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맞추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익절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라고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파동 나올 때 2만 원 전후에서 파동 나와준다면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끝번호 2500번 쓰시는 애청자님, 문자 앞으로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명신산업은요, 잘 이제 단가를 맞춰 놓으면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명신산업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의 계좌를 조금 따뜻하게 불려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텐데요. 새 종목 받기에 앞서서 종목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으로 더블 수익 이상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가볍다 보니까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들어간 시점이 10월 11일, 그때 매수가가 39,800원이었거든요. 네. 현재는 67,500원 수준 전일 종가였습니다. 최고가는 8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잘 나와준 부분도 이제 주가 탄력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정수기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또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너무 다른데요. 예.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내용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까지 한번 시세가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정고점 부근에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물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려 있는 분들이 차익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밀리게 되면은 또 이제 손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크게 안 밀린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은 지난번 상한가 가격이 56,000원입니다. 그래서 65,000원입니다. 65,000원을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파동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파동은 나오는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코그램의 차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S 먼저 해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해요. 강원에너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테마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크게 주목을 받은 테마가 리튬 관련 테마주로 이제 부각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한 57%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피코그램과 강원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고점 부분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차익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흐름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자,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이번 주 월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또 월요일에 또 급등이 한 차례 나와줬죠. 이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정고점 부분까지 급등했다가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량 맞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주에 이 종목이 9,000원이나 9,000원 전후 정도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탄력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 좋았고 한 차례씩 다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금양 같은 종목이 선제적으로 고점에서 그 전날 분명히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길에는 장 초반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정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살짝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강원에너지 또한 한 차례 지난주에 강원에너지 에이스 해드리면서 이번 주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원에너지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KG ETS 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 주신 종목인데 네. 한 주 동안 수익이 벌써 9%에 달합니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또 한 주 동안 많이 그려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9%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사실 넥스트 레벨 1시 방송에서 드리고 10%, 20% 정도 급등이 나와줬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난 뒤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넥스트 레벨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뒤 다시 한 번 더 너무 아까워서요. 우리 방송에서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좀 한 자리 수익이지만은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좀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급등 이후에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크게 밀리지 않고 쉬어가는 구간인데 지금은 내주까지 관망하시면서요. 추가적인 급등도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박스권 상하단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하단에서 더 빠지는지 아니면 상단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 의견으로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네. KG ETS까지 종목 AS 먼저 받아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새로운 공략주 찾아볼 텐데요. 새로 오는 주간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 잠깐 봤더니 풍력에 주목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예, CS 베어링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 CS 윈드의 자회사죠.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 탄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풍력주들 이번 주 계속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CS 윈드뿐만 아니라 CS 베어링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날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8,000원 전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 이 길에도 이제 CS 베어링 또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당일 뭐 6% 정도 이제 탄력이 나왔습니다. 이 길 전일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또 탄력이 나왔고요. CS 베어링을 제가 이제 AS 해드리면서 넥스트 레벨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이 길에 6%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제 AS를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AS 해드릴 때만 해도 보합권에서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5% 상승해서 이제 출발했고요. 중간에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6% 정도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CS 윈드도 마찬가지, CS 베어링도 마찬가지 두 종목이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윈드 본다면은 CS 윈드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7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전고점 돌파해서 한 번 더 간다면은 한 75,000원 전후가 1차적으로 목표가가 될 수 있고요. 2차적으로 8만 돌파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죠. 그래서 풍력주 중에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지금 실적을 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성장성을 봐야 된다. 풍력주들 2분기, 3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점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주목을 한다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신재생에 주목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못 갔던 풍력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정부에서 13%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풍력 관련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와주면서 풍력 관련 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중간선거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단은 가세하는 부분도 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풍력주들 이만큼 눌렀었는데 많이 누른 부분을 단번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급등 나오면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CS 베어링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 동사가 일단은 풍력주에서는 1등주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 외에 하단에 있는 상강 MNT나 뭐 동국 SNC나 이런 종목들도 유니슨,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풍력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동안 소갈이 많으셨어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었는데 그 서름을 풀듯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께서도 풍력에 주목을 하셨고 CS 베어링 주목하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방송 시간이 정말 짧아요.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제가 내용 준비한 내용은요 2시간이 넘는 것 같고요. 야, 준비한 거의 절반도 지금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한 30% 정도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예.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도 부연 설명까지 포함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요. 지난주에 AS 해드린 피코그램이나 그리고 또 강원에너지가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이 줬고요. KG ETS 같은 경우도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했는데 9%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어서 내주에도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 종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무방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요. 무료 공개 방송 제목을 2023년 텐베거 제도전이요. 네. 텐베거 종목이 나올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올라갈 종목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10배 나오는 종목도 좋고요. 예. 그리고 수익이 10배가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예, 궁금하시다면 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사이트 링크 통해서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